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해드리는 채널 일상 IT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어요. 이번 연도부터는 이렇게 인터뷰를 좀 진행할 생각이다 보니까 오늘은 첫 봤다. 처음으로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의 저자 김다영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네. 참. 이제 앞에 인터뷰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 채널에서는 저희가 일부 형식으로 해서 제가 웹3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봤다고 하면은 이제는 IT하고 도대체 여행이 어떻게 접목되는지 그렇죠. 궁금했던 부분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했는데, 자, 우선은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 지금 저자이시기도 한데요. 히치하이커 그쪽 대표이시기도 하잖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히치하이커 대표 김다영입니다. 네. 히치하이커가 원래 이제 그 여행 분야의 전자출판하는 브랜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디어로 좀 발전시켜 보려고 지금 히치하이커.com에 들어가시면 이제 미디어 사이트를 만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여행 트렌드 쪽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 업계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우리 기업, 기관 임직원, 종사자분들에게 이제 여행에 대한 꿀팁, 또 이런 기업 전문 여행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꿀팁 하면 배울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지금 채널명이 채널명이 히치하이커 TV예요. 히치하이커 TV, 히치하이커 TV 검색하시고요. 저희도 댓글창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쪽 통해서도 꼭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행 트렌드 책이 가장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제일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다시피 저도 굉장히 많이 접으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올컬러요. 비싼 책이고. 비싼 책. 네. 네. 맞습니다. 이 책에 그 워케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도 좋았었고 노마드 여행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것도 좋았었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큰 차이를 우리가 보자라고 한다면 여행을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차이죠. 그렇죠. 여행을 그냥 간접 체험을 하는 거에서 가는 걸로 바뀌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여행하고 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기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키워드가 하나 달라질 것 같다. 하나 뽑을 수 있을 키워드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약간 불확실성은 사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불확실하다? 불확실성. 왜냐하면은 그 팬데믹 3년이 증명한 이 여행 산업이라는 게 얼마나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인가. 이 여행 산업이라는 게. 예, 그래서 약간 아직도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중국 여행자들이 여행을 하냐 마냐가 지금 여행 산업의 최대 이슈예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런데 많이 올 거다라는 편이 있고요. 그렇죠. 아니다. 아직 뭐 못 올 것 같다. 이런 또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해외 컨퍼런스에서도 보면은 전문가들이 만나가지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그 정도로 트렌드가 지금 많이 갈려요. 서로 중국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중국의 수요가 어디로 갈 것이냐. 라는 것도 있고 실제로 그들이 해외 여행을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갈 거냐 말 거냐? 네. 우린 중국을 못 가는데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중국을 가기가 조금 어렵죠 아직도. 올해도 그래도 약간 변수가 많을 것 같다. 변수가 많을 것 같다. 네, 불확실성이 있다. 사실은 IT 쪽에서도 요즘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뭐냐면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서 일상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예전에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는 우리가 왔었는데 그렇죠. 이거 돌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확실해졌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여행도 그래요. 네. 자, 메타버스 여행 좀 이야기하자면 우리 메타버스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정말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만들어졌었고 네. 그 안에서 여행과의 접목이 되는 것들이 나왔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 제가 보는 입장하고 생각하셨던 입장은 달랐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뭐 비난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생각하시기에 성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메타버스 여행 작년에 우리나라에 했던 회사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특정 지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뭐 잘했다 아니 못했다 좀 별로였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 통해서 네. 종사자 교육하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들이 주로 메타버스에 굉장히 매달렸었거든요. 공공기관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들의 성과를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좀 마케팅 쪽, 관광 마케팅을 할 때 메타버스가 큰 성과를 이뤘거든요. 2020년부터 해가지고 그 관광공사가 처음에 시작했던 잘했었죠. 한강 시민공원 재페토 이게 터지면서 맞아. 거의 뭐 그냥 물밀듯이 다 그게 처음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마케팅들은 좀 뭐랄까 좀 형식적인 마케팅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점점 온라인상에서의 마케팅들이 오프라인과 연계성을 좀 잃으면서 좀 마케팅적인 한계를 좀 보이지 않았나. 아이디어가 떨어졌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제페토는 사실 우리나라 플랫폼이라고 보일 수도 음. 있잖아요. 글로벌 플랫폼이지만. 네네. 근데 이제 뭐 로블록스라든가 다른 외국 플랫폼에도 의존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플랫폼들이 좀 성장하는데도 한계가 좀 있지 않았나. 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활용도도 그렇고. 그 제페토 해봤어요? 저 제페토 계정 있어요. 계정 있는 게 아니라 많이 해요?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어. 이게 문제야. 제페토 재밌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역시 재밌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맵을 찾아야 되고 월드를 찾아야 되고 네네. 근데 이제 뭐 기관에서 음. 이제 마케팅 하면 들어가는 봐요. 들어가는 보는데 음. 정말 정말 재밌는 맵들도 있어요. 음. 최근에 제가 했던 것 중에 그 런닝맨을 응용해서 했던 맞아, 맵이 있더라고. 있었어요. 네네. 보셨어요? 봤어요. 그거 재밌었어요. 네, 그거 재밌었고 좀 게임을 계속 하게 만드는 그 마케팅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가서 그냥 오프라인하고 접목을 하려니까 무슨 이벤트나 경품 따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맵들은 좀 되게 재미가 없고 특히나 좀 저는 강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작년에 메타버스 상에서 강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개덕탕부터 시작해서. 개덕방부터 시작해서 뭐 잽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는데 오히려 상용화는 작년이 원년이 아니었나. 그렇죠. 맞죠? 정말 많이 나왔었죠. 맞아요. 네, 그 여행 쪽하고 이제 마이스 업계 쪽을 많이 바뀌어놨었고. 맞습니다. 그쪽은요. 네. 제가 지금 강의라고 말씀드린 게 마이스예요. 사실은.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 쉽게 모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메타버스 그쪽에 좀 강조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체험형 여행하고 조금 맞지 않았지 않나 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제가 궁금했었던 거. 그 여행업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국내가. 바뀌었죠. 예를 들면 지금 크고 작은 회사들의 인수합병? 이게 좀 많아졌었고. 네네네. 그리고 호텔들도 지금 계속 매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어때랑 야놀자. 이 두 개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두 개 회사 중에 제가 책을 보니까 특별하게 더 여기가 더 잘 될 것 같다는 회사가 있었더라고요. 있었어요. 근데 올해 또 생각이 바뀌셨는지. 이 바뀌었어요. 책이 아무래도 작년에 나왔잖아요. 이제 제 책은 작년 7월에 나왔는데 네. 그때만 해도 좀 압도적인 기업이 있었어요. 이제 그 두 회사 중에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야놀자라는 회사가 그럼요, 컸죠. 굉장히 좀 압도적이었는데 제가 책을 내고 나서 이렇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바뀌었어? 갑자기 이제 어떤 회사가 마케팅을 너무 세게 하면서 이제 어디 갈 땐 여기 어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로고송을 내면서 많이 했죠. 갑자기 이제 치고 올라와가지고 점유율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었어요. 음. 네,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이제 거의 뭐 5대 3, 5대 5대 4, 3?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네, 많이 잡아먹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업체가 이제 좀 주도적이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조금 올해는 굉장히 피 터지는 싸움이 될 것 같다. 싸움이 될 것 네, 같다. 이미 기사에서는 뭐 최저가 경쟁 지금 출혈 경쟁하고 있다. 마케팅 출혈 경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올 정도거든요.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출혈 경쟁이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잖아. 싸게 갈 수 있는데. 최저가 최저가. 그렇지 않나? 그 상품의 질은 질이 문제구나. 맞습니다. 네. 저 좀 이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 그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이라는 내용이 작년에 나온 책이지만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전 채널에서 다영님 채널에서 저도 에어비앤비를 웹3에 굉장히 걸맞는 사례다라고 좀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에어비앤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에어비앤비가 그 망할 뻔하다가 지금 부활했었잖아요. 맞아요. 요즘 상황은 어때요? 좋아요. 굉장히 매우 좋다. 좋습니다. 매우 좋다. 네. 매우예요. 매우. 뭐 사람 막 내보내했었잖아요. 사람 내보낸 거는 너무 옛날 얘기. 팬데믹 바로 직후. 바로 직후에 1900명을 어렸었을 때. 네, 아주 어려웠을 때. 그래서 굉장히 빨리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보냈어요. 임직원분들. 네. 슬프다. 바로 내보내고. 내보내고 네. 이제 데이터 기반 이제 의사결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판단해서 앞으로 이 변화되는 이 여행 시장을 읽어보자 해서 가장 먼저 읽은 게 바로 체류일의 변화였어요. 체류일의 변화. 체류일의 변화. 그러니까 어떤 변화요? 팬데믹 이전에는 사람들 평균 에어비앤비 이용 체류일이 3일, 4일이었는데 팬데믹이 딱 시작되자마자 7일, 8일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이걸 봤을 때 7, 8일 사람들은 정도. 교외로 나가서 오래 머문다. 이걸 데이터로 알아낸 거죠. 그때부터 에어비앤비는 그 시장에 맞게 플랫폼을 바꿔버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웹3, 그러니까 커뮤니티, 사람들의 니즈에 의해서 플랫폼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회사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는 사실 올해 그 매셔블이라는 네. IT 그 테크 매체에서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될 여행 기술 트렌드에서 에어비앤비의 대세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앞으로 더 훨씬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에어비앤비가 지금 코인이 적용되어져 있던가요?
아닙니다. 아, 확인 안 되어져 네, 있고. 아직 그 브라이언 체스키 그 대표 음.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런 급진적인 기술 변화에 네.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반응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이고 보는 거군요. 네, 좀 천천히 간다. 천천히 간다. 천천히 간다. 메타버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메타버스 그런 게 있다. 음, 알겠습니다. 그 여행하고 NFT 얘기도 우리가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행이랑 NFT 그리고 다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호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책에서 제가 조금 네네네. 언급을 했었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괜찮은 사례이고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7월에 비해서 지금도 잘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런 것들이. 이 호텔이 어디였었더라? 메리어트. 네,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사례로 들었던 거는 메리어트 맞아요. 호텔인데요. 사실은 그 호텔의 빅5 업계 중에서 메리어트만 지금 NFT에 조금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메리어트가 NFT를 시작했던 거는 아트바젤이라는 네네. 세계적인 미술 행사에서 네. 이제 NFT를 발행을 하고 아티스트랑 협력들을 하면서 NFT를 발행했던 건데 약간 기념 주화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뭔가 막 경제적인 보상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약간 멤버십도 아니고 약간 그거의 전 단계.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약간 이벤트 같은 느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좀 접목시킨다. 네. 오프라인 미술 전시에서 뭔가 온라인 상에 뭔가 기념품을 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멤버십에 가까운 쪽으로 많은 호텔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걸 하는 호텔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아직은 기념품적인 것들, 기념. 멤버십을 어떻게 확산시킬까가 고민일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NFT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냥 예쁜 NFT 수집하세요 이것만으로 끝나진 않거든요. 내가 이걸 샀는데 그래서 무슨 혜택이 있는지 가치가 어떻게 올라갈 거죠? 유용성의 가치보다 유용성이에요. 아, 유용성. 예. 쓸 수 있는가? 그냥 투자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내가 이걸 샀는데 무슨 혜택이 있느냐. 그럼 멤버십에도 가깝다. 멤버십이에요. 그럼 멤버십을 주면 되는데 왜 NFT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 드리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멤버십을 대체하면서 NFT로 쓰이는 것들도 있고 기념으로 주는 것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하지만은 혹시 그쪽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뭐 투자의 가치에서 NFT 가격이 펌핑돼서 올라가는 것들보다도 이걸 내가 샀는데 어디 쓸 수 있다. 스마트폰 넣어놓고 보여주기만 하게 되면은 입장할 수 있는 것들. 그럼 쿨하잖아요. 맞아요. 딱 거기서 이제 호텔 가가지고 와인 한 잔 마시려고 들어갔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문하고 있는데 부르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패키지. 그렇죠. 한 병을 그냥 바로 갖다 준다라든지 그럼 그 전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공유하는 거죠. 이거 없어? 그거에 되게 재밌는 사례가 네네. 제가 되게 그 이탈리아에 산 호텔이 이제 그거를 경매로 NFT를 발행을 네네. 해가지고 최고가를 쓰신 분이 그 NFT를 낙찰 받아가지고 최고의 어떤 호텔에서 3박 4일 뭐 이런 식으로 3박 4일 정도. 네, 그런 거. 이번 질문 제가 미리 준비했던 질문은 아닌데 저희가 전 방송에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졌어요. 국내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검색하는 게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검색을 할 때 우리 그냥 시간 맞춰서 가는 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오히려 해외여행을 못 가거나 가더라도 좀 제대로 가고 싶거나 이러면 검색하는 플랫폼이 저는 요즘에 네이버에서 좀 많이 검색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러세요? 네이버 항공권 검색이 거기도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검색을 하고 예약을 하거나 할 때는 그냥 페이지에 들어가거나 호텔에 한번 전화해서 좀 물어보거든요. 공식 홈페이지. 예, 더 저렴한 패키지가 있는지. 그럼 있다고 하는 곳들도 있고 없다고 하는 곳들도 있고 아니면 야놀자부터 시작해 여기 호텔가 워낙에 이제 정부에서도 쿠폰 같은 걸 주다 보니까 이걸 써야 되니까. 그 시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시즌 때 썼던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우리 스타트업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거대 플랫폼들이 쭉 장악해서 가져가게 되면은 여행을 시작한 스타트업들의 입지는 적어질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 쪽에서는 뭔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투어 액티비티 말씀하시는 거죠? 투어 액티비티 시작해갖고 조금 이제 스타트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 요즘 뭐 보시는 좀 독특하게 보시는 곳이 있다라면은 혹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요새 그 스타트업들 저도 분위기를 아까 뭐 보고 나왔는데 네. 스타트업들도 요즘 모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뭐 정보 공유도 하고 좀 워낙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좀 재밌는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나오는 분야는 아무래도 워케이션 쪽인 것 같아요. 워케이션 쪽 워케이션 얘기 좀 해야죠 우리. 네, 워케이션 쪽인 것 같은데 이제 워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일이랑 여행을 이제 어디 가서 같이 하는 그러니까 겸사겸사 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서는 좀 애매하다는 얘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타트업들이 워케이션 쪽에 많이 뛰어들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하지 못했던 되게 재미난 워케이션 프로그램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지금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작년에 워밍업이었던 게
그 뭐 텀블벅이나 와디즈 같은 그런 상품 펀딩하는 사이트에 그렇게 워케이션 상품 많이 올라왔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맨날 검색해가지고 워케이션 상품 오늘은 뭐 올라왔나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역마다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2030들이 되게 좋아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했을 때 가장 반응이 되게 좋아요. 특히나 이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강릉의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강릉의 그 일로오션이라고 지금 워케이션 사업을 되게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곳이에요. 거기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네. 실제로도 다른 지역 워케이션 상품보다 와디즈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유가 저는 사실 다른 그 지자체 가서 말씀드리는 게 펀딩 사이트에 올릴 때 썸네일을 좀 잘 만들라고 말씀을 썸네일. 좀 드리는데 유튜브도 썸네일인데. 유튜브도 근데 그 바다 썸네일이 너무 좀 다른 데보다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다 보면서 일하는 걸 되게 꿈꾸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건드려가지고 좀 잘 된 케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바다 딱 있고 노트북 놓고서 노트북 딱 놓고 편안하게 그 발 나오게. 뒷모습 아시죠? 그 뒷모습. 그거를 해가지고 좀 잘 되셨는데 다른 이제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또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되니까 뭐 산속에서 워케이션 하는 거, 한옥에서 워케이션 하는 거 되게 종류가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젊은 층이 좀 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바다 자원을 좀 이용한 워케이션 상품이 조금 반응이 좋았다. 네. 올해도 그럴 것 같아요. 올해도 그럴 것 같다. 오늘 얘기 워케이션으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지만은 이건 저희 의견이니까요. 일단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워크하고 베이케이션을 합쳐놨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례 중에는 일본이 워낙에 또 잘 되어져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랑 같이 계약을 해갖고 말씀하신 사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도 이제 작년 초에 갔다 왔었던 게 송도에 한 호텔이 워케이션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 패키지를 좀 이용을 하면서 좋네요.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전 잠깐 그 옆에 위어카 같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별도로 이제 카드를 줘요. 저 영상도 올라와져 있는데 그쪽에 가서 전 좀 일을 하다가 저녁 시간에도 다시 돌아와서 또 가족이랑 보내고 이거를 해놨었어요. 좋은데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보면서 워케이션이 말씀하신 20, 30대가 굉장히 좋아하는 상품이다. 이거는 공감은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아제라.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워케이션 하는 거에 돈을 낼까? 이게 저는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예. 어떠세요? 이쪽 시장 바라보기에? 먼저 얘기 듣고 제 의견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아니 그거를 제가 칼럼으로 썼었거든요. 네네. 안 그래도 그 주제를 네. 그 월간 디자인이라고 그 행복이 가득한 집 쪽에서 네. 의뢰를 주셔가지고 저번 여름 때 워케이션 특집으로 나왔던 8월호에 제가 기재를 했었어요. 당신이 워케이션을 할 수 없는 이유예요, 제목이. 칼럼 제목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기업의 입장,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 그다음에 개인의 입장이 다 다른 게 지금의 다르지. 워케이션이에요. 다르지. 예, 정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무조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 불균등 발전이 있어가지고 그거 꼭 필요한데 개인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조금 워케이션이라는 게 요즘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더 이상 이제 떠돌이 하면서 일하는 거 피곤하다. 워케이션 그렇죠. 많이 하신 분들도 올해는 그런 반응이 있거든요. 한 곳에 있고 싶다. 정착하고 싶다. 그냥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둘러싸여서 그렇죠. 하고 싶지 매번 바꾸기 피곤하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그거를 팀 단위나 회사 단위로 아예 그냥 옮겨가지고 그 지역으로 옮겨가서 일을 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해결하고 있지만 그게 강제적으로 될 수 있는 분위기는 우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쵸.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워케이션이 대중화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워케이션을 할 수 없는 직군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예를 드는 게 호텔이거든요. 제가 이제 호텔 쪽 강의를 많이 하니까. 근데 호텔리어들은 워케이션 못 하거든요. 그치. 그냥 못하지. 호텔리어도 보시면 오피스 직군이 있고 서비스 직군이 있는데 오피스 직군만 만약에 워케이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평등 문제가 생겨요. 복지의 불평등이 그쵸, 생겨요. 그쵸.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는 워케이션을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니까 서비스나 아니면 이제 현장 직군들한테 워케이션을 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워케이션이 대단히 지금 기업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복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IT 기업에서는 당연히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복지라고 통용이 되고 있죠. 근데 워케이션을 지금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또 활성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정부도 지금 그게 헷갈리는 게 워케이션을 약간 지금 노는 걸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팀아 그냥 와서 워크샵 하는 것처럼 놀아라. 너 워크샵이랑 워케이션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치.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 워케이션은 생산성이거든요. 일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워케이션을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워케이션이 뭔가, 우리 회사에서의 워케이션은 뭔가를 각자의 회사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말씀이네요. 네. 네, 각자의 회사 입장에서 워케이션을 다르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워케이션을 한 달 살기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렇죠. 좋은 말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많이 그런 포럼이나 세미나 참석해 말씀드리는 게 워케이션 사업이라고 해놓고 지원 사업이라고 해놓고 코워킹을 안 줘요.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진짜 많아요. 네, 코워킹 스페이스를 안 줍니다. 그럼 어디서 일을 하는 거냐?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강원도 평창에서 하는 워케이션 보니까 그 숙소를 좀 펜션 쪽으로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좀 선택이 좀 미스라고 저는 봐요. 펜션에서 또 그 코워킹 오피스까지 되게 멀어요.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출근하는 하면은- 건데, 거기서도.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리고 저는 좀 대중교통편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워케이션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됐습니다. 한마디로 워케이션이란 그러면? 워케이션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생산성과 여행이라는. 생산성과 여행을 두 가지 잡아야 된다? 네. 좋습니다. 그 워케이션은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저는 워케이션에서 그 케이션을 빼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왜냐면 관리자가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뭐가 더 중요하냐 해서, 나 아무데나 일해도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너 어디서 일할 건데? 나 여행지에 가서 일을 해요. 호텔에서 일을 해요. 거긴 노는 데 아니야? 이거부터 생각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워케이션에 전 제일 중요한 거는 워크부터 강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거긴 동의합니다. 네, 일하는 시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믿음은 믿어. 이걸 안 되거든요. 환경이 갖춰져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그 일할 땐 일을 하고 쉴 수 있게 되어져 있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던 대로 코워킹 스페이스처럼 별거 아니잖아요. 독립된 공간이거든요. 독립된 공간에 우리가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 맞습니다. 거기서 뭐 무리해서 그분들이 모이게 되면은 밤에 파티를 해주고 뭐 해주고 이거 안 해도 돼요. 맞아요. 이거 안 해도 되고. 그걸 좀 너무 좀 무리하게 끼려고 그렇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알아서 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이런 데가 있다는 것들은 노티 정도만 주면 되는 것들이고 오히려 저도 IT니까 일단 시스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들 그런 데 가서 단독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이 주어지는 거라든지 맞습니다. 1대1로 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렇게 방음되는 부스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인프라에서 연락이 좀 잘 될 수 있게 그런 것들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는 돈을 쓰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는 올해는 조금 워케이션이 요원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들 회사로 복귀를 하기 시작했고 맞습니다. 카카오 같은 회사가 주 이제 5일째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워케이션 근무는 조금 애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보는 시각이라서 여행 전문가분의 시각을 보고서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더 함께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나왔어요. 여행에서도 지금 다오부터 시작해갖고 움직임이 북적북적 있기도 하고 웹3 기업들에 관련해서도 여행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여행 쪽에서도 큰 컨퍼런스 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요? 있어요. 몇 월 달 정도 있죠? 여행은 이제 3월에 3월에? 예, 이제 ITB 베를린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 쇼는 이제 3월에 열려요. 가십니까? 안 가요. 예. 갔다 온 것처럼 저희가 3월 요즘에는 안 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갔다 오신 다음에 저희가 3월달 베를린에 대한 것들 어떤 것들이 나왔었는지 또 업계 소식이 있으면 한꺼번에 또 모여갖고 그렇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할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역시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네. 히체이크 TV에서도 같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